아니야, 우리와 함께하고 있을 거야. 영혼이라도 떠들고 있겠지. 자, 얘들아, 이제 삼각함수 얘기할 거라 그래. 근데, 그러니까 일단은 항상 얘기하지만 제가 처음에 할 때 이거 뭐 하는 게 목적이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썰을 좀 풀잖아. 그 얘기 좀 할 건데. 그래서 이거 그냥 좀 들으면 돼. 들으면 돼. 자, 얘들아, 우리가 중학교 때도 삼각함수를 했어요. 했어, 안 했어? 중급 때 했다, 안 했다? 손 들어봐봐.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아니, 중학교 교육 과정에서 삼각함수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진호가 해요. 했어요? 안 했어? 성원아, 했어, 안 했어? 우리 사인, 코사인, 탄젠트 배웠죠? 했어요, 하기는 했는데 되게 일부분만 하긴 했지만 했어요. 자, 봐봐. 설명 좀 할게요. 고개를 들어. 설명하잖아. 이 자식아! 언제까지 할 거야? 자, 중등 과정에서는 뭘 했냐면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든 다음에 이 직각삼각형의 이쪽 각을 알파, 세타라고 할까요? 세타라고 배웠다고 쳐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삼각함수를 진짜 딱 중학교 수준에서 정의를 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사인을 어떻게 정의했죠? 사인이 이렇게 표현했지, 맞지 얘들아? 그래서 사인 세타라는 걸 빗변분의 얼마? 빗변분의 높이,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코사인 세타라는 걸 어떻게 정의했느냐? 빗변분의 밑변이라고 배웠어요. 맞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탄젠트 세타라는 거를 이렇게 외워서, 맞지? 자, 탄젠트 세타를 어떻게 정의했느냐? 밑변분의, 안녕하세요. 자, 밑변분의 높이 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기억납니까? 자, 이렇게 말하는 이때 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삼각함수라고 불러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중학교 때 뭘 또 추가로 외웠느냐? 이제 이거 표를 만들었어요. 기억나나요? 0도, 그 다음에 30도, 45도, 60도, 90도. 그러니까 이 알파라는, 세타라는 각의 크기에 따라, 맞지 얘들아? 맞니? 그때 그리고 사인 세타 값, 코사인 세타 값, 탄젠트 세타 값에 대해서 외우라고 했으니까 요까지는 중학교 때 했단 말이야. 그치? 맞나요? 네. 자, 그럼 물어봅시다. 준이야, 요거 얼마야? 쫙 불러봐. 자, 얼마야? 값을 빨리 불러. 사인 세타는? 사인 0도는? 사인 0도 0이죠. 아니, 높이가 0이잖아. 정도 되면 높이가 0이잖아. 그치? 자, 여러분 다른 사람 말해봐. 0이고 그 다음 뭐야?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1. 맞아, 아니야? 맞습니다. 사실 이거지. 2분의 루트 0이 0이잖아. 루트 1이 1이잖아. 0, 1, 2, 3, 4 루트 한 거지. 얘는 1은 2분의 루트 4지. 네. 그래서 루트에 0, 1, 2, 3, 4 넣는 거라고. 맞아, 아니야? 자, 그리고 코사인은 어떻게 돼요? 반대로. 이거 거꾸로라고 외우고 있으면 되죠. 네. 그래서 1,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2, 2분의 1, 0. 맞나요? 역순으로 깔면 되죠. 네. 그리고 탄젠트 세타는요?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분의 사인이죠. 여러분, 코사인으로 사인 나누면 어떻게 돼요? 빗변 없어지고 밑변분의 높이 되죠? 네. 탄젠트 나와, 안 나와? 나와. 나오죠? 중학교 때도 배웠어요. 중학교 때. 그래서 중학교 때도 탄젠트 세타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라고 배워, 안 배워? 배워요. 그럼 이거 두 개 나누면 되잖아. 얘가 분모고 얘가 분자인 거 아니야? 그래서 얼마야? 0. 그 다음에 3분의 루트 3분의 1. 1. 그 다음 1. 루트 3. 0으로 나누는 거 없으니까 없음. 이거였잖아. 그래서 이 표 외웠어, 안 외웠어? 이 표 외웠다고요.
이 편도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이 있다면 큰일 났어요. 아, 소리 나. 시애미들은 대체 중학교 때 배우고 사라질 거면 뭐, 아유, 중학교 때 수학 잘했어요. 중학교 때 열심히 놀았어요. 잘 놀았다도, 놀았어, 차라리. 전교 야, 1등이었어요. 잘했는데 까먹을 거면 차라리 논게 낫지 않을까? 그걸로 어차피 고등학교 갈 때 쓰지도 않았으면? 열심히 놀았어요. 아유. 그래서 사인은, 그러니까 외울 때 그렇게 외우라고 한단 말이야. 내가 사인은 루트에 0, 1, 2, 3, 4 넣고, 코사인 거꾸로 깔고, 탄젠트 나누라고 한다. 그렇게 하면은 한 줄만 외우면 다 되니까. 그치 얘들아? 이런 성질 이용하면 이게 지금 같이 둘 다 빗변으로 나누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나누기 하면 이 빗변 나누기를 없앨 수 있잖아. 없애면 똑같아진다고. 이거까지 중학교 때 했단 말이야. 그죠 여러분? 자 그럼 중학교 때 이걸 했어. 그리고 내가 최종 목적지가 어디야? 자, 고등 과정에서 최종 목적지가 뭐냐면 우리가 지수할 때도 그랬지만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y는 sin x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sin x, 코사인 x, 탄젠트 x라는 그래프를 그리는 게 최종 목적지인 거예요. 왜 저러는 거야? 저 혼자 왜 이렇게 웃고 있어요? 정신 못 차리시고, 원래 커플이 만나면은 보기만 해줘. 커플이 만나면 보기만 해줘. 좋아서 그런 거야? 자, 자, 너 맨날 나오고. 뭐 이건 무시하고 봐봐요. 사인 그래프를 나중에 여러분 배울 거야. 그럼 봐봐봐. 결국에 얘도 똑같은 얘기인데, 자 똑같은 얘기인데 우리가 싹 그 지수함수 할 때도 비슷하겠지만 지수함수의 목적이 처음에 지수 막 배우고 거듭제곱권 배우고 막 그 x범위 확장하고 하는 게 그래프 그리려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프를 그리는 게 최종 목적인 거야. 그래서 이걸 나중에 그리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그래프가 그려져. 자, 그럼 물어보자. 여기서 지금 제한되고 있는 요소가 뭐가 있는지 생각해봐요. 자, 얘가 지금 보통 값을 모르는 거지 정의는 돼 있잖아. 그치 얘들아? 근데 이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로 정의돼 있어? 직각삼각형이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직각삼각형 만드는 걸로 하다 보니까 지금 요 중등 과정은 세타의 범위가 0도부터 몇 도까지로 제한이 걸려 있어? 90도까지가 제한이란 말이야. 맞아 아니야? 근데 지금 이걸 봐봐. 모든 실수로 바뀌어야 된다니까? 그럼 일단 마이너스 개념이 좀 생겨야 돼, 안 생겨야 돼? 지수함수 할 때처럼 마이너스 쪽 개념이 생겨야 되고요. 뭐 이번에는 그 뭐 실수 범위로 확장 이런 건 아니긴 해요. 왜냐하면은 지수함수는 자연수였던 애를 실수로 바꾼 건데 사실 얘는 요 범위 안에서 실수는 다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정확히는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래프가 존재했단 말이야, 우리가. 중등 과정에서. 그래서 이제 뭐가 필요한 거야? 마이너스에 대한 개념이 필요하고요. 90도 이상의 개념이 필요한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얘는 범위의 확장이 필요해. 각도 범위의 확장. 요거를 해야 돼요, 일단 우리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거랑 하나 더 하는 게 뭐냐면 호도법이라는 걸 할 겁니다. 호도법 선행하신 분들 알 거야. 호도법이 뭐예요? 호도법이 뭐예요? 혹시 모르나요? 지름의 길이가 아이씨, 그 읽지 말고! 누가 그 읽으래. 기억나? 혹시 하나 물어본 거야. 라디안이라는 새로운 단위를 배워요. 근데 이거는 왜 할까? 뭘 쉽게 하는데? 그러니까. 문제 풀이를. 아니야,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가 이 라디안 단위가 안 편하잖아. 우리 뭐 중학교 때까지 무슨 단위 썼어? 도단위 썼잖아. 맞지? 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60분법이라고 하거든요. 이 60분법을 쓰다가 갑자기 호도법으로 넘어온 거야. 이것도 배운단 말이야. 근데 왜 배우냐 하면 애들이 얘기를 못해. 이거 왜 배워요? 아니 그러니까 뭐가 편한 게 있으니까 배울 거 아니야. 괴롭히려고 시험 성적이 때문에. 아 이상한 소리 누가 하고 있어. 아이씨 뭐 할 때 편할까 저게? 아시는 분? 뭐 할 때 편한지 아시는 분? 뭐의 길이를 뭐? 아니 그런 거는 그냥 그거는 정에 따라 오는 거야. 이거요 미분 적분할 때 편해서 그래요. 이게 무슨 소리라고 있는 거야 얘들아? 이 라디안 단위를 배우는 이유는 삼각함수의 미분 적분할 때 편해서 그래요. 알겠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생긴 이유가 삼각함수 미분 적분하면서 60분법으로 하면 불편한데 얘로 하면 단위가 되게 깔끔해서 얘로 하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왜 쓰냐는 얘기를 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여러 가지 뭐 이거 각도를 표현하는 여러 단위가 있잖아요. 여러분 온도만 해도 생각해봐. 섭씨가 있고 화씨가 있죠. 그리고 길이를 보면은 미터법이 있고 뭐가 있어요? 마일법이 있죠. 이 미국 놈들이 죽어도 맨날 마일 쓰고 있잖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걔도 이상해요. 하여튼 쓸데없는 전통 이상해. 걔들도 섭씨 안 쓰고 화씨 쓰지 혼자. 예. 뭐 또 영국은 또 왜 영국이랑 일본은 또 이제 왼쪽으로 하잖아. 그 운전석이 그러니까 우측 통행과 좌측 통행은 다르잖아, 그렇지? 네. 그런 것들 안 바꾸잖아. 자기들 편하다고. 이상한 놈들이 있어요. 그리고 글로벌하게 맞추자고 얘기하는 애들이 있는데 안 맞추는 애들이 있는데 근데 그걸 쓰는 이유가 있다고. 맞아 아니야? 보통은 내가 쓰던 게 편한 건 있는데 수학 같은 경우는 그런 이유는 아니고 얘는 어떻게 된다? 60분법을 하는 것보다 호도법이 뭐가 편해서? 미분적분을 할 때 편해서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에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각도 범위를 확장시키자.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래프랑은 상관없는데 호도법을 좀 배워보자. 왜? 푼달의 미적분을 위해서. 요 두 가지 개념을 하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한번 내용을 천천히 정리를 할게요. 일단 먼저 각도라는 개념도 약간 중등 과정에서의 각도 개념을 조금 확장을 시키고 싶은 거야. 그래서 자, 일반 각이라는 걸 하기로 했어요. 물론 일반 각이라는 개념을 하기 전에 좀 그만 떠들어. 씨. 구시렁. 자, 일반 각이라는 개념을 하기 전에 각도를 측정하는 법과 마이너스 개념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좀 이거를 중학교 때는 그냥 각도기로 재는 각도로 생각했단 말이야. 그치 얘들아? 근데 각도를 재는 법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하고 가자는 거야. 항상 고등학교 때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거든요. 함수도 그렇고 다. 중등 때 배웠던 거 적당히 배웠던 거를 조금은 좀 학문적으로 정리를 하고 갑니다. 자, 우리가 용어들이 몇 개 있어요. 이거 외워야 되는데 처음에 기준선이 있겠죠. 자, 이 기준선을 뭐라고 부른다? 기준선을 뭐라고 불러? 그러니까 이게 좌표 평면이 있고 좌표 평면에서 각도를 재는 걸로 가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X축, Y축이 있는데 각도를 재는 기준선을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노란색으로 색칠한 요런 애를 만들어서 이걸 뭐라고 부른다? 시초선이라고 부르게요. 용어가 어려워. 솔직히 시초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냥 근데 얘가 기준선이라고 보면 돼요. 됐습니까? 됐니 얘들아? 그리고 이 시초선이랑 일쪽에 보면은 무시렁 자 집중 좀 해줘. 알겠지? 자, 입을 다 벌어주시고 자, 이게 시계 시침 같은 건지 뭐 이렇게 하면 기준이 있어. 요거 두 개를 돌릴 거야. 그러니까 둘 다 이렇게 동시에 겹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 상황에서 얘는 고정돼 있고 움직이는 애가 있겠지. 각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움직이는 놈을 뭐라고 부른다? 회전시킨 애를 동경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이게 딱 봐도 알겠지만 약간 느낌이 오지 않아? 이거 원래 미국식으로 돼 있던 거를 일본 애들이 해석을 해갖고 일본식 영어를 붙인 거야. 그치 얘들아? 그 일본식으로 영어를 한자로 쓴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거를 갖고 와서 발음 그대로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좀 이상해. 그런 게 좀 있어요. 항상 그렇게 넘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흐름이 이런 거야. 유럽에서 발전한 걸 미국이 가져가고 그걸 미국에서 일본 애들이 가져왔고 그걸 지금 우리나라가 또 가져와 쓰기 때문에 이 용어가 약간 애매하게 나오는 옛날 한자어 같은 용어들이 있는 거예요. 항상. 그치? 네, 그래서 그 수학 공부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좀 이상해. 용어가 이상한 애들이 있어요. 자, 아무튼 이게 돼서 동경이라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 이 동경이랑 시초선 사이에 이루는 각을 각도라고 재는 거야. 근데 잘 봐봐. 얘들아 한번 봐봐. 여기 간격이 30도인데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도가 30도일까? 내가 이거를 동영상으로 본 게 아니라 지금 정지 화면으로 보고 있단 말이야. 그럼 내가 이게 이렇게 된 건지 이렇게 거꾸로 간 건지 이렇게 여러 번 돌리는 건지 모르겠단 말이야. 맞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동경이 이루는 각이 얼마인지 물어본다라고 하면 내 입장에서 잘 봐요. 참고로 하나 더 정의하자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쪽으로 돌리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는 거를 플러스로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거를 어떻게 할 수 있게 된 거야? 반대 개념이니까 마이너스가
돼서 이제 음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음수 쪽 개념은 이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을 만들려고 한 거야. 그래서 요 방향을 플러스로 잡았으니까 요 방향의 반대를 마이너스로 해서 이제 마이너스가 생겼지. 우리가 마치 지수함수 할 때 a의 마이너스 1제곱을 a분의 1로 정의함으로써 음수를 만든 것처럼 약속을 해서 만든 거야. 음수 개념을. 맞지?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예요. 이게 30도인데 내가 헷갈리는 거야. 이거를 이게 이렇게 온 건지 한 바퀴 돌고 온 건지 거꾸로 온 건지 모르겠는 거야. 그럼 봐봐 얘들아. 거꾸로 온 건 몇 도인 거야? 마이너스 330도인 거죠. 그냥 이렇게 한 번 온 건 몇 도야? 30도인 거야. 맞아 아니야?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온 건 몇 도인 거야? 360도 하고 30도니까 얼마? 390도인 거야. 그러니까 이 동경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각도가 정지 화면이기 때문에 몇 도인지 판단이 불가능해. 그래서 이거를 야 앞에 360도 곱하기 n은 모르겠다는 거야. 이게 마이너스 1에서 거꾸로 간 건지 0에서 한 바퀴를 안 돌린 건지 1에서 한 바퀴 돌린 건지 n에 2 넣어서 두 바퀴 돌리고 온 건지 모르겠어. 아무튼 그렇지만 요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몇 바퀴인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플러스 30도 이런 식으로 지금 눈에 보이는 0도에서 360도 사이에 현재 보이는 각도 있죠. 맞죠? 그림상에서 요걸 더해주면 요 동경에 뭐가 된다? 요 동경에 일반각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각도를 표현하는 일반각으로 표현하는 법을 배웠고요. 서준아, 그치? 네. 그리고 추가로 마이너스 개념에 대한 확장이 됐고, 그럼 이제 많이 돌리면 무한히 가니까 아까 말했듯이 0도에서 90도라는 제약 범위를 벗어났죠. 맞습니까? 이렇게 확장을 시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게 하는 역할은 뭐다? 마이너스 개념 오케이 시켰고, 맞지? 그 다음에 범위를 무한대로 확장하는 것도 오케이가 됐죠. 요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게 뭐다? 일반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반각을 일단 만든 거야, 범위를. 여기까지 이해됐니 얘들아? 별 얘기 아니잖아. 그냥 제가 그냥 가볍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됐지? 자, 참고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쓰기로 했어요. 우리가 4분면을 배웠잖아요. 여기가 몇 사분면? 1사분면. 여기 몇 사분면? 제2, 4, 4. 우리가 부를 때 제2, 4분면. 여기가 제3, 4분면. 여기가 제4, 4분면이죠. 그러면은 동경이 있는 위치에 따라 각을 그렇게 불러요. 동경이 1사분면에 있으면 이 동경이 이루는 각을 제1사분면의 각이라고 부르기로 했고요. 뭐 이런 식으로 부르기로 했다는 정도는 추가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 두 번째 개념. 자, 일반각하고 하나 더 하는 게, 자, 1번 일반각이었고요. 두 번째 개념이 내가 뭐라 했지? 호도법이랬죠. 사실 당장이 호도법은 뭔가 당장의 이점은 안 보인다고요. 맞죠? 이게 이점이 보일 때는 언제다? 미분적분인데, 그럼 그건 언제 배워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배우겠죠? 여러분이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 대수 배우죠? 2학년 2학기 때 뭐 배워요? 미적분 1이라고 해서 다항함수의 미적분 배우죠? 그럼 이제 그 두 개를 합치는 거야. 다항함수의 미적분에서 미적분 기본 개념을 쌓아 오시고, 지금 대수에서 삼각함수를 배워 오시고, 이 둘을 합치면 삼각함수의 미적분이죠. 그거를 3학년 1학기 반응에서 하겠죠. 미적분 2에서. 자, 그래서 호도법이라는 걸 배우는데, 호도법이 일단 뭔지 알아야겠죠. 근데 우리가 그 전에 지금 배운 게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60분법이 뭐예요? 왜 60분법이에요? 물어보자. 여러분 물어보자. 정사각형이 있어요. 네. 여기 몇 도예요? 60도. 이거 왜 60도예요? 어? 네. 아니 60도라고 했잖아. 그치? 아니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야. 그냥 궁금해서. 여러분 그 60분법이라는 거 보니까 60이 기준인 것 같아. 아 근데 우리가 360도도 기준이 아니고 왜 60이 기준이야? 이게 누군가 정했다는 거잖아. 네.
이것도 썰이에요, 썰. 뭐 학계에서 정확하게 이제 확정인 건지 난 모르겠어. 그냥 나도 인터넷 찾아보고 왔는데 나도 60분모 왜 60분모니까 하는 거 몰라갖고 찾아봤어, 그냥 인터넷에. 그러니까 뭐래더라? 뭐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냥 이런 얘기예요. 보통 우리가 고대에 피라미드도 그렇고 한데 기본적으로 여러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건축가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건축가 출신이라는 얘기인데 별건 아니고 여러분 그 사각형이 균형을 이룰까요? 삼각형이 균형을 이룰까요? 사각형. 사각형이요? 누가 그래요? 사각형입니다. 왜냐하면 사각형은 이렇게 만들면 옆에서 밀면 무너지죠. 이게 옆에서 미는 힘에 못 버텨요. 근데 삼각형은 기본적으로 누르는 힘과 미는 힘에 다 버팁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게 삼각형이에요. 그래서 진호. 그래서 기본적으로 트러스 구조라고 해서 그 철골을 할 때 사각형으로 하시면 기본적으로 대각선에 하나 이거 크로스를 놔요. 아니면 양쪽으로 두 개 놓습니다. 왜냐하면 두 개를 놓으면 더 튼튼하니까 지지대가. 근데 기본적으로 사각형이 무게를 균형을 이루는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조를 만들 때 이거 처음에는 이제 구조 해석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다 보니까 삼각형이 제일 튼튼했던 거지, 그치? 그래서 이 삼각형을 많이 쓰잖아,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이렇게 정삼각형을 완벽한 도형이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왜 나 진짜 이게 뭐 맞는 건지 모르겠어. 그렇게 해서 그때 요 각도가 있죠. 네. 이 각도를 또 뭐 날짜 이런 개념으로 해서 뭐 60개로 쪼갠 거를 기준으로 하는 걸 만들었대, 옛날에.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냥 그랬대. 그런 썰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60분법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는 정사각형의 한 각을 60개로 쪼갰을 때를 기준으로 만든 단위라는 거야. 그러니까 거꾸로인 거예요. 정사각형의 한 각도가 60도인 걸 내가 1도 기준으로 구한 게 아니라 애초에 얘를 60도라고 하기로 약속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니까 막 외계인 썰 나오고 하는 거잖아. 쟤들 왜 저렇게 했는지 모르니까. 그치? 근데 아무튼 그렇게 했다는데, 그래서 기준은 우리가 평소에 쓰고 있는 각도 기준 체계에서는 어떤 60분법의 기본 의미는 뭐다? 정사각형의 한 내각을 60개로 쪼갠 걸 1도 기준으로 잡은 거예요, 그냥. 이게 어거지지. 누가 먼저 그렇게 정했는지 모르는데 정한 걸 그냥 따라가는 거잖아. 그쵸? 네. 자, 그런 거였는데, 호도법은 뭐예요? 이서준, 눈 떠. 자, 호도법은 뭘까요? 호도법은 이제 조금 이제 결국 이런 거 약간 섭씨랑 화씨랑 똑같이 새로 만든 단위야. 새로 만든 단위고, 그러면 기존 단위를 이 단위로 바꿔 쓸 수 있어야겠잖아. 그치? 그래서 일단은 정의를 먼저 정확하게 쓰자면 이런 겁니다. 정의는 뭐죠? 정의는 우리가 부채꼴을 만드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요. 봐봐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당연히 각도가 커질수록 커져요, 안 커져요? 커지죠? 맞아, 아니야? 맞습니다. 근데 특정한 각 1이라는 기준, 그래서 단위는 라디안이에요. 1라디안을 만들었어. 그게 정의가 뭐냐면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같을 때 요렇게 되는 부채꼴이 분명히 생길 거 아니야, 돌리다 보면. 맞아, 아니야? 요거를 1라디안으로 하기로 정한 거야. 이것도 누가 정한 건지 모르겠어. 아무튼 정했대. 자, 아니, 난 만드는 놈들이 신기한 것 같아. 이거 뭐 왜 만드는 거야? 이게 더 편해 보이나? 자, 아무튼 이거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1라디안으로 하기로 했대. 그래서 우리가 자, 호도법의 기준 이겁니다. 세타, 그럼 2라디안이면 얘들아, 2라디안이면 호의 길이가 얼마가 되겠어? 요거 두 번 붙이니까 2R이 되겠죠. 3라디안이면요? 3R이 되겠죠. 맞나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거야. 무슨 말이냐? 호의 길이를 반지름으로 나눈 걸 세타 라디안이라고 하자고 정한 게 뭐라고? 호도법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R일 때가 1이 되게 하는. 그럼 얘가 2R이면 2가 되고 3R이면 3이 되게 하는 거야. 이렇게 정한 걸 뭐라고 한다? 이제 그 호도법이라고 하기로 한 거야. 뭐 호도법에서의 중심각의 크기는 라디안 단위를 쓰는데, 말했듯이 우리가 말했잖아. 많이 쓰는 단위를 오히려 생략하죠. 생각해봐. 도를 생략하는 게 맞아? 라디안을 생략하는 게 맞아? 도. 우린 도죠. 우리는 일반인이니까. 수학자는요? 어디요? 라디안을 생략하겠죠. 그치? 그러니까 우리 같이, 그러니까 이런 거야. 우리는 일반인이니까 도를 더 많이 써. 그러니까 우리는 도를 생략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아니야. 도는 되게 옛날부터 고대부터 쓰던 단위고 요즘에 안 쓰는 단위겠지. 수학과를 가서 미적분을 하게 되면 도 단위를 자주 쓸까? 라디안 단위를 자주 쓸까? 라디안 단위를 더 자주 쓴단 말이야. 그래서 라디안 단위를 보통 생략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심각이 예를 들어 2라고 하면 이게 2도인 거야? 2라디안인 거야? 2라디안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히려 도는 쓰잖아 우리가. 맞지? 몇 도 이렇게 쓰잖아. 360도 이렇게. 맞지? 근데 라디안은 단위를 쓴다 안 쓴다? 안 써요. 근데 2라디안이라고 하면 어떤 상황이다? 부채꼴이 있는데 여기가 3이면 이 호의 길이가 얼마인 상황? 6인 상황이야. 그때 여기가 이 라디안인데 이 라디안 단위를 생략한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는 단위가 호도법입니다. 당장은 솔직히 많이 안 쓰겠죠? 이거 언제 쓴다고? 미적분할 때 쓸 거예요. 자, 근데 그래도 알고 있어야 되니까 정리를 해보자. 자, 아우 힘들어. 아니 그러니까 우리 바꿔 쓰긴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거야. 야, 그러면 원은 몇 라디안인 거냐? 얘가 둘레가 얼마죠? 둘레요? 2파이 R이죠. 네. 근데 반지름이 R이라며. 그렇죠. 그러면 얘를 몇 라디안이라고 불러내는 거야? 360. 이걸 나누면 2파이라고 불러야겠죠? 2파이 라디안이라고 불러야 돼. 맞아 아니야? 맞습니다. 근데 2파이 라디안인데 이게 사실 우리가 몇 도죠? 360. 360도인 거야. 아, 그러니까 도랑 라디안이랑 이렇게 바꾸면 되겠다 라고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외울 때는 어떻게 외운다? 자, 보세요. 이거 양변 나누면 되잖아, 2파이로.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1 라디안이 얼마나 같아요? 2파이 나누면? 이거랑 이거랑 같다니까. 파이 분의 1. 그렇죠. 파이분의 185가 될 겁니다.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1도는 그럼 몇 라디안이에요? 반대로 나누면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겠죠? 이렇게 이제 섭씨랑 파씨 바꾸는 전환식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이렇게 외우면 잘 안 외워지잖아. 보통 어떻게 외우느냐? 당연한 얘기지만 파이가 라디안은 보통 생략이에요. 맞죠? 파이 라디안이 몇 도? 180도라고 외우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럼 물어보자 얘들아. 360, 그 말은 물어 90도는 몇 라디안이에요? 90도는 2로 나누면 되잖아. 몇 라디안? 2분의 파이. 그래서 이제 2분의 파이가 90도인 거야. 그럼 45도는요? 그것도 절반이니까 4분의 파이겠죠. 그렇게 바꿔 쓸 수 있으면 돼. 근데 이거 매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 만들고 넘기면 되니까 이거 그냥 그러니까 이거만 외우라고. 180도가 몇 라디안? 파이 라디안이다. 이거 하나 외우면 된다고. 그러면 자, 한번 물어보자. 여기 있는 거 써보자. 0도. 0도는 몇 라디안? 0라디안이겠죠? 30도는요? 그러니까 자주 쓰는 거 외워야 돼. 30도는 6분의 파이 라디안. 45도는 4분의 파이 라디안. 60도는 3분의 파이 라디안. 90도는 2분의 파이 라디안. 이렇게 쓸 줄 알면 된다고. 그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라디안 관련해서, 호도법 관련해서 요거 공식 몇 개 설명하고 잠깐 쉬었다가 문제 풀 거야. 자, 기본적으로 중학교 때 했던 걸 또 확장을 시키는 거야. 자, 중학교 때 잠깐만 여기 조금 더 쓸게. 자, 중학교 때 물어볼게요. 자, L은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요? 공식 뭐냐고? 부채꼴의 호의 길이 공식 뭐야? 최고요. 2파이 R 곱하기 360도분의 X도였죠. 맞아 아니야? 이걸로 했지. 그 다음에 부채꼴의 넓이는요? S는 파이 R제곱에다가 그러니까 비율을 한 거잖아. 그치 얘들아? 이렇게 한 거 맞나요? 이거 쓰기도 하고 이것도 같이 외우지 않았어요? 2분의 1 RL도 같이 썼지. 네. 맞네 얘들아? 자, 이거랑 같은 얘기인데 아니 이거 너무 쉬워. 아니 근데 이렇게 됐는데 호도법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 얘기야. 호도법에서는 잘 봐요. L이 얼마죠? 이거 넘기면 되잖아. 그냥 R 세타예요. 맞아 아니야? 아니 아까 애초에 세타를 정의를 R분의 L로 했잖아. 그럼 거꾸로 말하면 내가 반지름 알고 중심각을 호도법으로 알고 있어. 둘이 그냥 곱하면 뭐가 나온다? 호의 길이가 나오는 거야. 맞습니까? 그 다음에 원의 넓이는 어떻게 돼 그러면? 아, 소리에서 배웠잖아. 2분의 1 RL이 하니까. 맞아 아니야? 맞습니다. 2분의 1 RL이라고 중학교 때 배웠는데 요 R 지금 L에다가 이거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럼 식이 어떻게 돼? L에다가 이거 집어넣으면
2분의 1 r제곱 세타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호도법으로 표현됐을 때 호의 길이 구하는 법, 넓이 구하는 법 정도만 알고 넘어가는 거야. 더 많은 걸 바라지 않아. 딱 중학교 때 했던 거 변환시키는 정도까지만 하고 가잖아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고등 과정에서 배우는 큰 두 덩어리, 일반각이랑 호도법까지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10분 쉬었다가 문제 풀어볼게요. 바로 얘기 좀 하자. 잠깐만. 의자. 왔어? 비어 있으면서.